고독사란 홀로 살다가 지병이나 사고, 자살 등의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웃과 가족이 존재하더라도 죽음의 사실을 모른 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타인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아파트, 빌라, 주택, 주거의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의 수는 15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홀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사람의 수를 기록하고 막기 위해 건강의료, 고용에 관한 서비스를 연령대별로 필요에 따라 제공할 예방 대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고독사는, 저는 수많은 고독사 현장 작업을 해와서 그런지 경험상 비공식 수치는 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족화, 비혼, 이혼율 증가, 취업률 감소 등의 각박한 환경은 누군가가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며, 이는 중장년층을 넘어 청년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프고 끔찍한 얘기지만, 해마다 제가 하는 작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아파트에서는 고독사하여 발견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시추입니다. 보통 해당 세대의 주변 세대에서 주기적으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로 주로 발견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보통 옆 세대나 위아래 세대에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위아래 세대에서 발견될 때는 배수관을 통해 구덕이나 시취가 퍼져서 타고 오기 때문이죠. 1. 이 사례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해당 세대의 전기 수도량을 체크해 본 결과 매달 사용하는 평균 사용량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사용량을 확인하고 소방차를 바로 불렀다고 합니다. 워낙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상황 조치도 빠르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2. 소방서에서는 현관문 강제 개방 후에 고인의 시신을 수습해 갑니다. 보통 부패 정도에 따라 시신의 무게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신에 있던 체액이 방출되기 때문에 시신의 무게는 더 가벼워지고 고인께서 머물다 간 자리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3. 고인의 자리를 치워드리는 게 저희 업체의 일입니다. 현장에서 체감상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고 최소 2주 이상 뒤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는 보통 파리 체액 상태 등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첫째, 오랜 방치로 체액들이 거의 말라있던 점. 둘째, 파리가 모두 죽어 있었던 점. 파리는 보통 부화까지 15일 정도 걸리는데, 이 현장에서는 파리들이 모두 죽어 있던 것으로 보아 2주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돌아가시고 바로 안 치운 건가요? 아파트 측에서는 유족이 없는 무연고 세대이기 때문에 유품 또한 함부로 건들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에 진행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생 덧없다. 세대의 정리 순서는 1차적으로 고인의 모든 생활 폐기물 및 가정가구들을 정리하고요. 2차적으로 요청에 맞춰서 벽지장판, 붙박 이목재료들은 철거 또는 제거합니다. 종이나 목재 재질은 시치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적은 양이어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작업은 유품을 이중으로 밀봉하고 잘 정리를 하더라도 이웃 주민이 봤을 때는 불쾌감이나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어서 높은 층수여도 사다리 작업을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균 소독 탈취, 오존 발생을 통해 해당 세대에 있어 안 좋은 물질과 시치를 제거합니다. 영상을 보면 신발장과 싱크대 하단 부분과 걸레바지에 체액이 많이 묻었는데요. 체액이 많이 묻고 방치되면 원래는 철거해야 됩니다. 별도로 철거를 진행한다고 하여서 일단 시추의 완전 제거를 위해 모두 닦았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영상 편집을 할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왜 그렇게도 고독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연결이 더 쉬워졌지만 동시에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워진 듯합니다. 고독은 때로는 슬픔과 무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혼자만의 감정들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며 느끼는 연결의 기쁨과 따뜻함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고독은 쉽게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개발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소통도 고독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도전에 맞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지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고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잇따른 투자 실패와 무기력함으로 삶의 의지가 많이 꺾여 오랜 시간을 집 안에서만 외롭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극복한 계기는 변화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로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전한 취미, 가벼운 운동 등을 시작하며 다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시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 삼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물론 동기부여까지 얻으며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다시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듯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